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X 2016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5월달 A유형 문제입니다. 먼저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시면 파일을 저장하는 이름과 그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죠. 파일을 저장하실 때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이름을 주셔야 되겠고요. 파일을 저장할 때 시험장에는 ITQ라고 하는 폴더가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경로 잘 맞춰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주기적으로 저장을 해서 혹시나 있을 사고에 대비하셔야 되겠고요. 답안을 작성하실 때 전체 4장 만드는 거 알고 계시죠?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반드시 순서대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군요. 만드는 방법은 당연히 제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을 쭉 하신 다음에 할 수 있으시면 함수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작업하는 게 좋겠지만 함수가 좀 어려운 게 나오면 당황해서 다음 문제를 망칠 수가 있으니까 일단 데이터 입력하시고 나면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쭉 진행하시다가 다시 1작업으로 되돌아와서 작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모든 작업에 A열은 열너비를 1로 해주세요 라고 했군요. 나머지 열들은 적당하게 조절해야 되니까 그거는 출력 형태 보시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이름이 제1작업부터 4작업이라고 이름이 똑 떨어지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이외의 시트가 들어있다면 감점 처리가 될 거니까 주의하셔야 되겠네요. 데이터를 입력하기에 앞서서 환경부터 설정해 보도록 할까요? 엑셀을 실행하고 계시면 아래쪽에 쉬트 1이라고 기본적인 종이 한 장이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이름 자체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름을 바꿀 수 있죠. 문제에서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수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종이가 더 필요하군요. 오른쪽에 더하기 새 시트를 누르셔서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제2작업 반복하세요. 제4작업은 미리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1작업에서 데이터를 입력하실 텐데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차트를 만드실 적에 새로운 종이를 삽입하면서 만들 거니까요. 종이는 3장만 마련해 놓도록 할게요. 각각의 열너비는 A열의 경우에는 1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열들은 마음대로 보시는 바와 같이 넓으면 넓게 좁으면 좁게 알아서 수정해라 라고 했었으니까요. A의 열에다가 이름 갖다 대시고 오른쪽 버튼 열너비라고 하시면 대화창 뜨죠. 1입니다 라고 선택하셔서 확인하시게 되면 너비가 이렇게 작아지는 거 볼 수 있어요. 이 작업으로 가셔서 반복하시면 됩니다. A 너는 오른쪽 버튼 열너비가 1이야. 다시 1작업으로 돌아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문제지에 보니까 B와 4가 만나는 곳부터 데이터가 쭉 입력이 되어 있군요. 작업하실 때 1작업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 3, 4작업이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복사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1작업에 있는 데이터가 오타 잘못된 입력이 있다면 2, 3, 4작업의 경우에도 한꺼번에 같이 오류가 나게 되니까 꼭 오타 나지 않도록 찬찬히 입력을 해주세요. 시간은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정원이라고 하는 내용은 위아래로 하나의 칸에다가 썼군요. 그럴 때는 그냥 엔터를 치는 게 아니라 왼손으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치게 되면 하나의 셀에 위아래로 2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옆쪽에 있는 괄호의 경우에는 데이터 입력하지 않습니다. 문제의 번호이기 때문에요. 데이터 입력이 끝나면 글꼴부터 맞춰보도록 할까요? 모든 데이터는 글꼴이 굴림의 11이고요. 숫자나 회계는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로 가운데입니다. 자, 이 친구들 너희들이라고 쪼르륵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 맞춰주시면 되겠죠. 굴림 크기는 11.
너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서로 다를 텐데 이 친구들 드래그 하셔서 적당하게 넓혀주세요. 몽땅 다 선택하셔서 글자들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군요. 가운데 맞춤. 하지만 숫자들은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숫자 범위만 잘 잡으셔서 오른쪽 맞춤 해주시게 되면 위치는 정리가 됐고요. 선의 모양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굵어 보이는 선은 굵게, 가는 선은 가늘게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선택하셔서 모든 테두리라고 선을 일단 적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바깥쪽에는 굵은 테두리라고 적용을 하시게 되면 가장 바깥쪽은 굵게 되겠죠. 합쳐줘야 될 부분들은 좀 합쳐줄까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목들을 길게 합치거나 위아래로 이렇게 넓게 합치는 기능이 나옵니다. 얘네들을요 라고 범위를 잡으셔서 위쪽에 보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하셔서 한꺼번에 합쳐주시면 되겠죠. 대각선으로 가위표처럼 보이는 친구, 얘는 선의 종류를 보시게 되면 굵은 상자라든지 두 줄짜리라든지 이런 쪽에 찾아봐도 대각선이 없어요. 그렇게 없는 경우는 다른 테두리라고 선택하셔서 찾으시면 되겠죠. 제목을 넣어 보도록 할까요? 도형에서 양쪽에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이렇게 위쪽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도형을 넣으실 때 공간이 좀 좁아 보여서 문제지에 있는 것처럼 1, 2, 3이라고 하는 높이가 좀 더 높아 보이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우리도 1, 2, 3이라고 하는 번호 자체를 클릭 드래그 하셔서 너네들이라고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그 사이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위아래로 움직여야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살짝 높이를 높여 줄게요. 세 개가 동시에 높아집니다. 도형을 넣을 때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메뉴에 있고요. 도형을 넣을 겁니다. 도형 가셔서 모양 찾아주시면 되겠죠. 모서리가 양쪽 쌍둥 잘린 친구를 찾으시고요. 클릭 드래그 하셔서 B부터 시작해서 G의 중간 지점쯤에다가 마우스를 놓으시게 되면 도형이 작성될 거예요. 도형에 글씨 좀 넣을게요. 도형에는 그림자가 들어간다. 글자를 입력한 다음에 서식을 맞춰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도형을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도형 서식이 뜹니다. 그 도형에 대해서 효과를 주시면 되겠죠. 도형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를 줄 거예요. 그림자.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 오프셋 대각선 왼쪽 아래라고 했으니까 모양을 잘 찾으셔서 콩 찍으시게 되면 적용이 될 거고요. 색깔에 대해서도 채워주는 색깔, 노랑이라고 똑 떨어지는 색깔을 고르시면 되겠죠. 글자에 대한 건 다시 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글꼴, 굴림에 24, 검정. 가운데다가 잘 맞춰주시게 되면 이렇게 끝나 있네요.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해서 그림으로 복사하세요. 단 원본을 꼭 삭제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군요. 임의의 셀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있는 이 일작업에서 작성을 해도 되겠지만 여기에서 너비나 높이를 조절하게 되면 다른 데이터들도 영향을 받으니까요. 새로운 종이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작성하고 지우도록 할게요. 더하기 단추 누르면 새로운 종이가 열릴 거고요. 여기에다가 결제란을 만들도록 할게요. 결제란을 다 만들었으면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냥 복사를 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그림으로 복사해라 라고 되어 있으니 왼쪽 꼭대기에 보시게 되면 복사하는 쌍둥이 종이 보이시죠? 옆에 화살표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그림으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복사하겠습니다. 확인. 이제 이 복사한 친구를 제일 작업 시트로 돌아와서 여기다가 붙일 거예요 라고 컨트롤 V 하시게 되면 결제란이 만들어지고요. 크기는 적당히 조절하셔서 배치하시면 되겠죠. 원본은 지워달라 라고 했으니 방금 만들었던 이 시트는 시트의 이름 자체를 대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시면 원본이 사라지게 됩니다.
색깔을 좀 채워보도록 할까요? B의 4번부터 J의 4번, G의 14번부터 I의 14번까지는 주황으로 채우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시험 문제지를 받으시면 컬러가 아니라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 구분은 잘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색깔이 들어있구나 라고 하는 건 알 수 있으니까요. 범위 요만큼이요, 그리고 뚝 떨어진 거 얘랑 얘랑이요 라고 잡으셔서 주황이라고 하는 색깔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관리 코드부터 평가 등급까지 범위를 잡으시고요. 뚝 떨어진 걸 동시에 잡고 싶다 라고 할 땐 왼손의 도움이 필요하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관리 코드와 지역, 노드까지 라고 선택을 하셔서 색깔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깡통 옆에 화살표 눌러주면 색상들 조절할 수 있죠. 주황이라고 하는 이름을 뿅 찍으시게 되면 동시에 선택이 가능해요. 유효성 검사로 넘어가 볼까요?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H의 14번 셀에다가 관리 코드들이 쫘라락 하고 나타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군요. H의 14번이면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커서는 여기다가 두시고요. 유효성 검사 가시려면 데이터 메뉴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데이터 도구 모음 중에서 유효성 검사라고 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클릭하셔서 대화창이 뜨면 시험의 특성상 항상 제한 대상은 목록이 될 거예요. 리스트로 쭈루룩 나오는 친구죠. 그 원본이 어디 있냐면요 라고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제시하는 것처럼 관리 코드 B의 5번부터 B의 12번까지 여기 있어요 라고 확인 단추 누르고 나오면 이렇게 옆쪽에 화살표가 생깁니다. 클릭하셔서 리스트 형태로 쫙 보이는 거 확인하시고 아무거나 눌러놔도 상관은 없겠네요. 셀 서식을 볼까요? H의 5번부터 H12번 셀까지 숫자 뒤에다 명을 붙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현재 인원을 표현하는 현원이라고 하는 요 동네를 얘기하는 거죠.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셀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요. 표시해주는 형식을 고르시면 됩니다. 현재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직접 바꿀 거다 라고 사용자 지정 선택하시게 되면 숫자니까 0이라고 표현할게요. 그 숫자 뒤에다가 명이라는 말을 붙일게요 라고 확인 단추 누르게 되면 이렇게 숫자 뒤에 명이라는 말이 붙어서 표현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의 5번부터 2의 12번 영역에 대해서는 분류라는 이름으로 정의하세요 라고 했군요. 2의 5번부터 2의 12번까지 라고 범위를 잡으면 왼쪽 꼭대기에 그 이름 상자 2의 5번만 보이네요. 하나하나 클릭할 때에는 2의 5번, 6번, 7번이라고 따로따로 독립적인 이름이 보이는데 한꺼번에 쪼로록 잡았을 때는 이름이 다르게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이름 상자에다가 새겨줄 수 있어요. 클릭하셔서 분류라고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다 썼으면 엔터 쳐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클릭했을 때에는 이렇게 이름이 달리 보이다가 너네들이라고 한꺼번에 잡아주면 분류라고 묶어서 보여주는 거죠. 다만 여기에서 오타를 내서 분류인데 분류라고 잘못 썼다면 수정도 가능하겠죠. 수식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에 이름 상자를 이름 바꾸실 수 있어요. 이름 관리자 누르셔서 이름을 편집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불만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으로 보이는 건 함수인데요. 함수의 경우에는 항상 1번, 2번이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나와서 우리를 당황시키죠. 그래서 여기까지 데이터 입력 부분까지만 마쳤으면 그 이후로는 2작업, 3작업, 4작업으로 넘어가서 찬찬히 입력을 끝내주신 다음에 시간은 분명히 남을 거예요. 남는 시간 동안 함수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좀 넘기고 이 친구 조건부 서식을 먼저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이라는 건 지금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입력할 적에 글자는 굴림에, 도둠에, 궁서에 크기는 10입니다, 11입니다 라고 수정을 할 적에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바뀌어졌었어요. 그런데 조건부 서식이라고 하면 어떤 조건을 제시했을 때 그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들만 적용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문제에서는 현원이 130 이상인 행의 전체에다가 서식을 파랗게 굵게 표현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얘들아 라고 몽땅 잡으시면 되겠고요.
홈으로 돌아와 계신 거 맞죠? 조건부 서식을 뿅 찍으시게 되면 새로운 규칙을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새 규칙. 수식을 이용해서 만들라 라고 했으니까 수식을 사용하여 아래쪽에 수식창 열린 게 보일 거예요. 문제에서 보게 되면 현 원이 130 이상인 이라고 했으니까 수식을 입력할 때는 항상 equal 이라고 하는 게 제일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현 원은 여기 있죠. 주소로 따지자면 H의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요 라고 클릭을 하게 되면 주소창이 H의 5번이라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H에 $5 라고 들어가는군요. 달러가 붙었다는 건 나만 봐, 다른 데는 보지 마 라는 뜻이죠. 그래서 달러 표시를 좀 풀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현 원이라고 하는 건 H의 5번, H의 6번, H의 7번, H의 8번. H라고 하는 건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5, 6, 7, 8은 서로 바꿔가면서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달러 표시 H는 그대로 두시고 숫자 5에 붙어있는 달러 표시만 지워주시면 돼요. 일일이 지우셔도 되고 키보드에 보시면 맨 위쪽에 펑션 키가 있죠. F1, F2, F3, F4라고 하는 기능 키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F4 키를 누를 때마다 달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할 겁니다. H는 달러가 붙어야 되고요. O는 안 붙어도 되니까 계속 누르다 보면 이렇게 어느 순간 달러 표시가 H에만 붙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상이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죠. 130 이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는 서식을 바꿔줄 건데 어떻게 해요? 글자를 파랗게 라고 색깔 파랑이라고 똑 떨어지는 색깔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굵게 라고 했으니까 스타일도 굵게를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확인 단추 누르고 확인 단추 누르시면 이렇게 현 원이 130명 넘어가는 친구들은 줄 전체가 굵게 파랑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작업은 여기까지만 작업하고 2, 3, 4작업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올게요. 제2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이 작업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1작업의 B4번부터 H12번 영역을 복사해서 갖다 놓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범위를 잡으셔야 되겠네요. 여기부터 저기까지 라고 범위를 잡으셨을 때 저희가 함수 문제를 풀지 않았어도 전혀 지장이 없지요. 요만큼이라고 범위를 잘 잡으셔서 복사를 해오도록 할게요. 컨트롤 C 복사를 하셔서 제2작업에 B2에다가 붙여넣어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요 라고 위치 찍어서 컨트롤 V 붙이시게 되면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요. 저희가 폭을 조절해 놨었는데 요거 폭이 다시 원상복구 돼 버렸네요.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옵션 단추를 클릭하셔서 너비는 좀 원본대로 유지시켜 주세요 라고 콩 찍어주게 되면 너비를 그대로 갖고 올 수 있죠. 문제가 목표값을 찾은 다음에 고급 필터를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B의 11번부터 G의 11번까지 이만큼이요. 셀을 병합하라 라고 했네요. 셀을 병합하시고 입력하세요. H11번 셀에다가 국공립의 어린이집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했군요. 함수는 dAverage를 줬네요. dAverage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equal dAverage.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경우에는 범위를 잡을 때 항상 제목같이 같이 잡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로 쓰이라 있는 표의 전체 범위를 잡아주는 거예요. 제목 포함해서. 두 번째 인수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몇 열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조건이 뭔지 조건 범위를 잡아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언급했던 모든 인수들은 제목을 포함해서 얘를 표현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이 친구는 dAverage라고 하셔서 표 전체라고 한다면 여기 B의 2번부터 H의 10번까지겠네요. B2에서 H의 10번. 계산하고자 하는 친구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원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현원이라고 하는 건 전체 표 여기에서 몇 번째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열에 있군요. 그래서 일곱 번째 7이라고 쓰셔도 되고요. 현원이 어디 있는지를 주소값으로 H의 2번에 있습니다 라고 찍어주셔도 같은 거예요. 조건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했으니까 그 조건은 여기 분류가 국공립입니다 라고 하는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죠. 2의 2번부터 2의 3번까지 이렇게 잡아주시게 되면 계산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직접 해볼까요? equal d average 범위는 표 전체를 잡아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이만큼이요. 컴마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원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현원은 몇 번째열에 있습니까? 7이라고 쓰셔도 되고 현원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소를 찍으셔도 되고요. 컴마 조건은 국공립이다 라고 하는 친구만 따로 찍으시면 안 되죠. 제목까지 같이 잡아서 괄호를 닫아 주시게 되면 이렇게 평균값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에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함수 dAverage와 함께 테두리 가운데 맞춤까지 적용하세요 라고 했군요.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요 라고 범위를 잡으셔서 테두리를 주시면 되겠고 가운데다가 잘 맞춰주시면 되겠죠. 평균이 현재 117.6666이라고 나왔는데 113이라고 똑 떨어지게 값을 맞춰주세요 라는 거군요. 얘가요 라고 선택을 하셔서 데이터 메뉴에 가시게 되면 가상 분석 실제로는 117명이 나왔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요. 가상 분석 목표값 찾기를 뿅 찍으시게 되면 대화창이 뜨고요. 거기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거는 117명이 113명으로 줄어들 때를 찾고자 하는 거죠. 경희궁 초록의 현원이 얼마나 되어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군요. 경희궁 현원이라고 하는 건 경희궁에 대해서 현원은 여기 있네요. H의 3번에 있군요. 값을 바꿀 셀은 뭐다? 얘다 라고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알아서 계산해 줄 거예요. 확인 단추 눌러서 숫자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라고 목표값 찾기를 해봤고요. 고급 필터를 보도록 할게요. 고급 필터도 문제를 분석 먼저 한 다음에 진행을 할게요. 고급 필터에 보시면 지역이 부산이거나 정원이 140 이상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항상 두 개가 주어지죠. 문제를 보시면 이거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오화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면서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AND 조건입니다. 지금은 오화 조건을 얘기하고 있죠. 이거나 라고 하는데 이런 조건이 주어지면 그 조건을 쓰실 때 서로 다른 줄에다가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면서 뭐 그리고 라고 표현을 해주시게 되면 요건 조건을 같은 줄에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조건이 두 개 있다고 했었죠. 지역이 그리고 정원이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써주실 때 지역 그리고 정원이라고 두 개의 조건을 입력을 할 건데요. 지역의 경우에는 부산이거나 라고 했으니까 부산이라고 써주시면 되겠고 정원은 크거나 같다 140 이상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데 조건에서 이거나 라고 하는 오화 조건을 줬기 때문에 그 조건을 쓸 때 다른 줄에다가 입력하세요. 지금은 같은 줄에다가 제가 예시를 들어줬죠. 요거는 이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줄 바꿔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조건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면 같은 줄이 아니라 서로 다른 줄에다가 표현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건을 걸어주는 위치가 B의 14번 셀에서부터 입력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지역을 컨트롤 C 복사하셔서 B의 14번 셀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고요. 또 하나의 조건 정원이라고 하는 것도 컨트롤 C 해서 그 옆에다가 컨트롤 V 붙이겠습니다. 지역의 경우에는 부산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손으로 직접 쓰지 마시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갖다 붙이세요. 정원은 줄을 바꿔서 표현해야 된다고 했죠. 크거나 같다 140이라고 이렇게 줄을 달리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복사한 위치는 B의 18번부터 데이터들이 쫘라락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군요. 그럼 고급 필터 준비는 끝났으니까 실행을 해볼게요.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으세요. 저희 목표값 찾기 했던 거는 필터링과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 빼고요. 관리 코드부터 20명까지 이만큼이라고 선택하셨으면 데이터 메뉴에 가셔서 고급진 필터를 쓰겠습니다 라고 목록의 범위는 이미 잡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죠.
조건의 범위 내가 만들어준 거 요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걸 다른 장소에다가 복사할 거니까 복사하는 위치가 어디냐면 이라고 복사 위치 한번 클릭해 주시고, 문제에서 B의 18번 셀에다가 나타나도록 해주세요 라고 했으니 B의 18 여기에다가 표현해 주세요 라고 확인하시게 되면 결과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목표값 찾기와 필터가 끝났네요. 3작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1작업의 시트 B4번부터 H12번 영역을 복사해서 제3작업의 B2에다가 붙여 넣으세요 라고 했군요. 범위는 이 작업했던 I하고 똑같습니다. 이만큼 컨트롤 C, 제3작업의 B2 여기다가요 컨트롤 V. 너비값 풀어졌으니까 옵션에 가셔서 너비는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라고 하시게 되면 너비도 그대로 데리고 왔네요. 문제에 보시면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라고 했으니까 정렬을 먼저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린이집 명의 개수와 현원의 최대값이라고 조건을 2개 줬죠. 정렬한 다음에 부분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렬부터 할게요. 얘들아 라고 범위를 잡았고요. 데이터 메뉴에 가시면 정렬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뭘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할 건지 기준을 정하셔야 되는데, 문제지를 보게 되면 모든 데이터들이 꼼꼼하게 들어있는 부분 한 칸도 비어있지 않은 요 분류라고 하는 친구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나다라 순인지 역순인지 읽어보면 알 수 있겠죠. 민간, 국공립, 가정. 자,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이 되는 거네요. 그렇다면 정렬의 기준은 분류가 되는 거죠. 그 정렬은 내림차순으로 하겠다라고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분류가 민간, 국공립, 가정이라고 그 순서대로 정렬이 먼저 됐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을 가지고 부분합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데이터 메뉴 선택하고 계실 거고요. 부분합을 만들어주겠다. 오른쪽 끝자락에 있는 부분합 선택을 하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어린이집의 개수와 현원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어린이집의 개수 먼저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그룹화할 항목이라고 하는 건 방금 저희가 정렬했던 기준이 있죠? 민간끼리, 국공립끼리, 그게 그룹화 항목입니다. 얘는요, 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묶어줄 거예요 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사용할 함수는 어린이집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개수로 바꿀게요.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시고 위아래로 슬라이드 막대기 왔다 갔다 하셔서 어린이집 이외에 다른 게 체크되어 있다면 걔는 풀어주셔야 되겠네요. 확인 단추 누르셔서 이렇게 민간의 개수를 먼저 구해봤고요. 현원의 최대값을 구해볼까요? 범위는 그대로 두시고 다시 한번 부분합 연속해서 갑니다. 끼리끼리 묶어주는 건 여전히 민간끼리, 국공립끼리, 가정끼리니까 분류를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고, 사용할 함수, 현원의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함수는 최대, 그리고 항목은 현원. 다른 것들은 체크되지 않도록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V체크 다른 게 됐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적용을 할 적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고 하는 건 V체크 해제시켜 주셔야 아까 저희가 계산해 놨던 민간의 개수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친구들이 해제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풀어주세요. 확인. 윤곽을 지우세요 라고 되어 있지요. 윤곽이라고 하는 건 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길다랗게 묶어 놓은 요 선들을 윤곽이라고 해요. 보시면 1, 2, 3, 4 누를 때마다 보여지는 부분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표현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걸 없애달라 라는 겁니다. 부분합에 보시게 되면 그 옆에 그룹 해제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요. 윤곽을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개요 지우기, 윤곽 지우기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왼쪽에 펼쳐져 있었던 그 번호 선택하는 칸이 없어졌고요.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에 맞게 작성하세요 라고 했으니 혹시라도 다른 부분이 있는지 너무 좁아서 미어터지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좀 너비를 넓혀 주셔서 출력과 비슷하게 최대한 맞춰 주시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차트를 만들어 볼게요. 차트의 경우에는 문제에서 1번 시트를 이용하여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트를 복사라는 말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용할 건지는 출력 형태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출력된 거 보니까 항목들이 현원과 정원
그리고 어린이집들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네요. 세 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작업하면 되겠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네요. 1번 첫 번째 작업으로 돌아오셔서 어린이집의 이름들 쫘라락 블럭을 잡으시고 건넌마을에 정원과 현원들이 모여 있지요. 그렇게 뚝 떨어진 아이들을 선택할 때는 왼손이 도와줘야 돼요. 컨트롤 키 눌러서 이만큼이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는 아이들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고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차트를 만들 거예요. 차트 중에서 세로로 서 있는 세로 막대형 선택하시게 되면 바로 만들어지죠. 다만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그 친구 내용을 이용해서 만드는 건 맞는데 3번에 보시면 제4작업으로 시트를 새로운 데 옮겨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차트를 작업하고 계시면 위쪽에 이렇게 차트에 대해서 서식과 디자인 두 개의 메뉴가 활성화가 될 건데 디자인에 보시면 맨 끝자락에 차트를 이동시키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차트를 이동하겠습니다 라고 새로운 시트에다 만들 거니까 새 시트라고 누르시고요. 이름은 제4작업이라고 만들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커다랗게 차트를 만들어 줍니다. 출력 형태 보시게 되면 이 아래쪽에 주의사항이 다시 한번 언급되어 있어요. 시트명의 순서가 꼭 차례대로 1, 2, 3, 4 작업으로 될 것. 우리 거 차트 만들어진 거 보니까 제4작업이 맨 앞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됐죠. 만들어지면서 앞쪽으로 만들어진 아이를 뒤로 이렇게 옮겨달라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질질질 끌고 맨 뒤쪽에다가 옮겨주시게 되면 1, 2, 3, 4 라고 순서대로 작성된 게 보일 거고요. 차트의 종류가 묶은 세로막대형인 거 맞고요. 1작업에 있는 아이를 가지고 했고요. 새로운 시트를 이동해서 4작업이라고도 이름을 넣어줬는데 만들어진 친구가 약간 달라 보이는 것이 길다란 주황막대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막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우리는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더 많죠? 그렇다면 뭐를 없애야 되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경희궁 있어야 되고 EQ 있어야 되고 구립, 라온, 요거 꼬마숲이 필요 없군요. 밝은도 없군요. 자, 샛별, 어린이집. 자, 두 가지 꼬마숲과 밝은이라고 하는 친구는 없애도 되는 거니까 데이터를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데이터 선택이라고 콩 찍으셔서 내가 필요 없는 거 꼬마숲과 쭉 내려가시면 밝음 요 두 개가 없어도 됩니다 라고. 자, 이제 주황색 막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6개가 맞습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에 가셔서 레이아웃 3번, 스타일 1번을 선택하세요 라고 했군요. 차트를 선택하고 계시면 위쪽에 차트 도구 뜬다고 했죠. 디자인은 큼직큼직하게 덩어리로 바뀌는 거고 서식은 하나하나 세세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디자인 상태에서 레이아웃을 하나, 둘, 세 번째 그리고 나와져 있는 차트 스타일은 첫 번째로 만들어 달라 라고 했군요. 영역 서식의 경우에는 차트, 글꼴이 굴림의 열 하나 채우기 효과가 있어요 라고 했네요. 차트 안에다 마우스 갖다 대고 기다리시면 이렇게 저는 차트 영역입니다. 저는 그림 영역이에요. 나는 제목이지요 라고 이름도 뜨는 게 보일 거예요.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 너는 이라고 클릭하시고 글자의 모양은 홈에 가시는 거죠. 글꼴 바꿔줄게요. 굴림 크기는 11인가요? 거기에서 채우기 효과는 글자와 관련된 얘기가 아니니까 다시 차트로 돌아오시되 하나하나 바꿔주는 건 서식이라고 했죠. 서식에 가셔서 채워주는 거 뭘로 채워줄 거다? 질감으로 채워줄 거다. 그 중에서도 분홍 박엽지 선택됐죠. 이번엔 그림 영역에 대해서 흰색으로 채워달라 라고 했군요.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그림 영역이라고 나올 거고요. 클릭하셔서 똑같이 채우는 거 흰색으로 선택해 주시게 되면 5번까지 작성이 됐네요. 제목에 대해서 쓰시고 글꼴 채우기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우기는 흰색이라고 색깔이 지정되어 있는데 테두리에 대해서는 색깔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출력된 것과 가장 비슷한 걸로 고르시면 돼요.
색깔은 이라고 선택하셔서 아무 색깔이나 잘 보이는 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을 볼까요? 정원 계열은 차트의 종류를 표시기능 꺾은 선형으로 바꿔달라 라고 했군요. 정원이라고 하면 요 파란색의 막대를 얘기하는군요. 파란색의 막대 뿅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차트를 종류 바꿀 수 있어요. 뿅 찍으시면 차트 종류 뭐로 바꿔드릴까요? 정원이라고 하는 계열에 대해서 얘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고르시면 되겠죠. 확인하시게 되면 이렇게 꺾은 선이 적용이 될 거고요. 표식을 만들어 놨는데 그 표식이 우리는 동글동글하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고 문제에서는 세모로 크게 바꿔주세요 라고 했군요. 동글동글한 표식을 뿅 찍으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데이터 계열 서식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계열 서식에 보시면 깡통으로 붙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형의 효과라든지 막대 그래프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하나 수정 가능한데 여기 깡통 보시게 되면 선과 채우는 거에 대한 얘기, 더불어서 표식에 대한 얘기도 여기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옵션을 열으셔서 기본 제공되어 있는 것 중에 다이아몬드 모양을 선택하시고 크기를 10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좀 커진 게 보일 거고요. 레이블 값을 표시하세요 라고 하는 건 숫자 값을 얘기해요. 보시면 이렇게 구립 마더베어라고 하는 항목에 대해서 138이라고 숫자가 보일 겁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바꿔달라 라고 했으면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고 이 친구를 한 번만 더 누르셔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지금 현원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 보죠. 컨트롤 Z. 정원에 대한 얘기인가 봅니다. 자, 정원이라고 하는 거 파란색을 선택하시고 한 번 더 누르시면 요거만 선택이 되죠.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오케이, 얘군요. 선의 스타일 가볼까요? 쭉쭉쭉 사이사이 지나가는 요 눈금선의 경우에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점선으로 바뀌어져 있군요. 선에 대한 것도 역시 서식에서 하나하나 선의 두께라든지 점선, 대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축에 대해서는 출력 형태를 보시고 참고하세요 라고 했는데 왼쪽에 있는 계열은 0, 20, 40, 60 불만이 없고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 오른쪽은 보조축이 없군요. 여기에서 보조축을 하나 세우도록 할게요. 파란색의 정원에 대해서는 오른쪽 버튼 저희 데이터 계열 서식에서 보조축으로 세워주겠다 라고 선택을 하셔야 이렇게 오른쪽에 축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 축에 대해서 숫자 값들을 좀 바꿔주도록 할까요? 자, 숫자들을 보시게 되면 최소값이 0이고요. 최대로 큰 값이 160입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최소값이 0이고 제일 큰 게 160인 거에 불만이 없지만 40, 80, 120이라고 사이 간격이 40이니까 우리 기본값 20으로 되어 있는 거 40으로 바꿔줄 거고요. 맨 아래쪽에 보시면 우리는 여기 0이라고 숫자 값이 표현되어 있는데 문제지에서는 빼기 표시로 하이픈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표시하실 때에 그 표시하는 형식 맨 아래쪽에 보시면 표시 형식 보이죠? 자, 그 표시 형식을 열으셔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일반으로 되어 있는 걸 회계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렇게 빼기 표시로 바뀝니다. 다만 기호가 자동으로 들어가 버렸네요. 기호는 없어요 라고 빼주셔야 되겠네요. 범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범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현원과 정원 단위명이라고 하는 게 위아래로 적혀져 있는데 문제지에는 이렇게 한 줄로 쭉 길게 뻗어 있죠. 얘는요 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범례 서식 하시면 대부분은 수정할 때에 이 범례 서식 안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제목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범례 서식이 아닌가 보죠.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차트 도구가 뜨면 위쪽에 디자인과 서식에 대한 얘기가 있다고 했었죠. 자, 디자인에 가보시면 데이터를 다시 수정해 줄 수 있는 데이터 선택이 있었어요. 데이터 선택에 가보시면 이름이 정원의 단위명이라고 하는 거 내가 보기엔 쭉 뻗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이름이 마음에 안 듭니다요 라고 선택하시고 편집을 직접 하시면 됩니다. 정원 괄호 열고 단위명 이렇게 해서 이름을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수정을 해주시게 되면 확인했을 때 이렇게 쭉 뻗어져 있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도형을 넣어서 마무리 지어 볼까요? 모서리가 둥근 도형, 없는 걸 집어넣을 땐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을 보시게 되면 맨 아래쪽에 설명서 중에서 찾을 수 있겠죠? 글꼴이나 색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했으니 도형을 선택하셔서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깜장색의 테두리에 하얀색으로 채워져 있는 제일 첫 번째 친구 적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글자에 대한 건 홈으로 오셔서 가운데에 있었으면 좋겠는걸요 라고 가운데 맞춰주시게 되면 얼추 비슷하게 정리가 되는군요. 전체적으로 빼먹은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둘러보시고요. 색깔들이 좀 흐리멍텅하니까 그것만 좀 수정해서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자, 왼쪽에 있는 계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 가보시게 되면 선의 색깔이 좀 흐리멍텅해서 마음에 걸려요. 요거를 깡통 누르시게 되면 선에 대해서 실선이에요 라고 클릭해 주시면 선이 짙어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도 마찬가지 실선입니다 라고 클릭하셨을 때 이렇게 색깔이 짙어집니다. 지나가는 눈금선 이 친구도 마찬가지 색깔이 너무 흐리멍텅하게 되어 있지요. 색깔을 조금 짙은 색으로 바꿔 주시게 되면 눈에 잘 보이는군요. 아래쪽에 있는 계열까지도 선의 색깔 실선으로 해서 마무리 지어 주십시오. 미뤄뒀던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함수 문제는 항상 6개가 주어지지요. 그 중에서 쉬운 친구들 맥스 함수라든지 함수 하나씩 주어진 것들 이런 친구들을 먼저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2개씩 주어지는 친구들 있죠? 조합해서 쓰는 것들 이런 친구들은 어려우니까 뒤로 미뤄서 문제를 풀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문제 하나당 점수가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를 푼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는 건 아니거든요. 만만한 친구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어려운 것들을 차근차근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문제를 풀어드리는 입장이니까 1번부터 순차적으로 풀게요. 첫 번째 문제는 순위를 구하는 문제이고요. 현 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한 결과에다가 위라고 하는 말을 붙이세요. 랭크 EQ라고 하는 함수를 줬고요. 뒤쪽에다가 AND 연산자를 붙여서 뒤에 위라는 말이 딸려있도록 했네요. 함수의 모양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랭크 EQ. 자, 요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예요. 도대체 누가 몇 등인지 궁금하군요. 컴마 어디서 몇 등인지 범위를 잡아주시면 끝나게 될 텐데 이렇게까지만 해서 괄호를 닫으면 요걸 내림차순 결국은 큰 친구가 1등이라는 거예요. 다시 똑같은 친구인데요. 그 뒤에다가 옵션을 하나 더 붙이는 거죠. 컴마 1이라고 하면 이건 내림차순이 아니라 오름차순이고요. 작은 게 1등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라는 게 뭐냐면 1, 2, 3, 4 점점 숫자가 올라가고 있죠. 이걸 오름차순이라고 합니다. 다시 4, 3, 2, 1 이렇게 큰 거에서 점점 내려가고 있죠. 내림차순이라고 해요. 문제에서는 지금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 이 친구를 얘기하는 거겠네요. 쓰는 방법은 이걸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한다? 랭크 EQ 누구의 순위가 궁금하냐? 현원의 내림차순이 궁금하다 라고 했습니다. 현원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네요. H의 5번. 얘가 도대체 몇 등인지 궁금하군요. H의 5번, 컴마. 어디서 몇 등 하는지 궁금하다. 그 아이를 포함해서 다 같이 모여있는 이 범위에서 몇 등인지 궁금하다 라는 거니까 H의 5번에서 H의 12번까지 요만큼만 잡아주시면 되는데요. 순위를 구할 적에 한 친구만 구하는 게 아니죠. 그 아래쪽도 계속 자동으로 채워가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는 바뀌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바뀌지 말아주세요 라고 달러 표시 붙이는 거 알고 계시죠? 앞뒤로 이렇게 달러 표시를 붙이시게 되면 그 범위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1등이면 1, 5등이면 5 라고만 나올 텐데 그 뒤에다가 and 딱풀을 붙여주세요. 뭐라고요? 위라고 하는 글자를요 라고 딱풀을 붙이게 되면 랭크로 순위를 구했을 때 1입니다 라고 나온 뒤에다가 위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실제로 만들어 볼게요. 자, 순위에다가 위치 찍으시고 equal rank 랭크 eq 여기 있네요.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다 열어줍니다. 내가 궁금한 아이는 얘입니다. 컴마 이 친구가 도대체 어디서 몇 등인지 궁금한 거죠. 여기 앞쪽에 글씨가 가운데 있는 바람에 가려서 안 보이네요. 그렇다면 꼭 위에서부터 드래그할 필요는 없어요. 아래가 잘 보이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드래그를 하셔도 되겠죠. 아래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할게요. 그 범위는 바뀌면 안 되니까 F1, F2, F3, F4, 자 F4 키, 펑션 키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앞뒤로 달러 표시가 와다닥 붙습니다. 여기까지가 함수이고요. 뒤에다가 그 숫자 결과값이 나오면 %라고 하셔서 위라고 하는 한글을 붙여주세요 라고 표현해 주시게 되면 순위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하나가 잘 만들어졌으면 오른쪽 구석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이렇게 깜장 더하기가 보입니다. 자동으로 채우겠다는 뜻이고요. 쭉 드래그 하셔서 자동으로 순위가 구해지면 순위뿐만 아니라 선 모양까지도 같이 이렇게 들어왔네요. 선 모양까지는 굳이 올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죠. 제일 구석에 옵션 단추가 보입니다. 콩 찍으셔서 서식은 없게 채워주세요 라고 하시게 되면 답만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되겠죠. 2번 문제 볼까요? 평가 등급을 구하세요. 관리 코드의 두 번째 글자가 A면 A등급, B면 B등급, 그 외에는 공백입니다. 뭐뭐이면 뭐뭐이다 니까 if 함수를 줬고요. 중간에서 뽑아오는 거다 보니까 mid 함수를 줬네요. 자, 함수 모양부터 살펴볼게요. if 만약에 괄호 열고 조건을 걸어주는 거죠. 어떤 조건을 걸어줬을 때 분명히 결과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참인 경우와 거짓인 경우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if 함수의 생김새를 봤다면 이제 mid 함수는 중간에서 글자를 뽑아오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하셔서 거기에 몇 번째부터 뽑아올 건지 몇 개를 뽑아올 건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자, 요 두 개를 섞어서 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if 조건을 걸어줄 적에 문제에서 관리 코드의 두 번째 글자를 뽑아오라고 했으니까 중간에서 뽑아오기 위해 mid라고 하는 함수를 준 거군요. 관리 코드라고 했으니 관리 코드는 B의 4번, B의 5번이군요. B의 5번에 있습니다. 얘가요, 컴마. 두 번째 글자를 뽑아오라고 했으면 몇 번째부터요? 두 번째부터를 바라보면 되겠고요. 두 번째 글자 가라고 했으니까 그 아이 한 친구만 보면 되죠? 몇 개요? 한 개요 라고 뽑아오게 되면 자, 여기 관리 코드에 SA1003이라고 하는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 두 번째에 A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그 한 개만 뽑아오세요 라고 했으니 A가 뽑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뽑혀 나온 아이 A가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A이면 A등급이라고 표현을 해달라 라고 했죠. 그 뽑아온 아이가 equal A라고 하는 글자와 같으냐고 물어보는 게 조건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뽑아온 아이가 A와 같다면 A등급이라고 글씨를 써달라 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요걸로 끝이 아니네요. 뽑아온 아이가 B면 B등급이라고 했으니까 똑같은 작업을 다시 한번 아닌 경우에다가 돌려주는 거죠. 자, 아니면이라고 하는 내용을 좀 길게 써야 되겠네요. 요 아래쪽에다가 그대로 쓸게요. 아니면 그거 다시 한번 if 함수를 돌리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뽑아오세요. mid B의 5번에 있는 관리 코드에서 두 번째에서부터 바라보시고 한 개만 뽑아오세요 라고 했을 때 그 뽑아온 아이가 이번에는 뭐요? B라고 하는 글자와 같은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같다면 B 등급이라고 글자를 표현해 달라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A가 걸리면 A등급이라고, B가 걸리면 B등급이라고 조건을 걸어주고 만족하는 경우에 대해서 썼다면, 이제 A등급도 아니고 B등급도 아닌 나머지 아이들만 쪼로록 남게 될 텐데,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하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그냥 닫아버리시면 안 되고요. 글자가 어떻게 해요? 말을 하려다가 말면 됩니다. 그래서 따옴표를 열었다가 바로 닫아주시면 비어있는 공백이라는 뜻이에요. 요거를 괄호를 닫아줄 텐데, 저희 지금 괄호의 개수를 좀 볼까요? 미드함수 괄호가 열렸고 괄호가 닫혔어요. 위쪽에도 미드함수가 괄호가 열렸고 괄호가 닫혔습니다. 그런데 if 함수의 경우에는 괄호를 맨 앞에서 열어줬는데, 길게 조건이 이러이러할 때에는 요걸 보여주시고요. 아니면 이라고 해서 아닌 경우 얘기가 길어졌죠. 다시 한번 if 함수를 돌리면서 여기에서 if가 새롭게 짠 하고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괄호를 닫아준 거, 아니면 하고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닫아준 건 이 친구에 대해서 닫은 거예요. 맨 처음에 썼던 i에 대해서는 못 닫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닫아주면 되는 거죠. 괄호를 2번 닫는다고요. 그래서 이 뒤쪽에다가는 괄호 2번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평가 다시 볼게요. equal이라고 하셔서 만약에 if 괄호를 열고 중간에서 뽑아오세요. mid 위쪽에다가 좀 쓸게요. 좁으니까. 자, mid 중간에서 뽑아오세요 라고 했고요. 어디요? 관리 코드에서요. 컴마 몇 번째부터요? 2번째부터요. 컴마 몇 개를 갖고 와요? 1개를 갖고 와요. 자, 이렇게 해서 갖고 오면 A라고 하는 글자가 뽑혀 나올 텐데, 그 뽑아 나온 I가 A라고 하는 글자와 같은가요? 라고 물어보는 것까지가 조건이었다고요. 그러면 그 뽑혀 나왔을 때 A라고 하는 등급으로 글씨를 써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죠. 아닌 경우에 대해서 간략하게 끝나지가 않네요. 아닌 경우를 다시 한번 if로 돌려주는 거죠. 아까 제가 메모장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래쪽은 똑같잖아요. 복사해서 쓸게요. 이만큼이요 라고 쪼로록 컨트롤 C 복사하셔서 뒤에다가 컨트롤 V 붙이시면 되겠고요. 뽑혀 나온 I가 A가 아니라 B이면 이라고, 그럴 경우에는 A등급이 아니라 B등급이라고 바꿔만 주시면 되겠네요. 자, A등급도 아니고 B등급도 아닌 경우에는 말을 하기 위해 따옴표를 열었다가 아무 말 하지 마세요. 따옴표 닫아주시면 이렇게 마무리가 될 거고, 괄호를 2번 닫아준다고 했죠. if가 2번 열렸으니까요. 엔터 치셔서 이렇게 A등급이라고 나오면 제대로 맞춰진 거겠죠. 만약에 나는 A등급이 아니라 아무 글자도 보이지 않아요 라고 할 경우에는 제대로 나온 게 맞아요. A등급도 아니고 B등급도 아닌 경우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에러 메시지가 뜨면 제대로 된 게 아닌 거겠죠. 지금은 A등급이나 B등급이나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 제대로 나온 게 맞습니다. 오른쪽 구석에 깜장 더하기 나오면 자동으로 채워줄 것, 그리고 여기 옵션에서는 서식 없이 채워줄 것, 마무리가 됐죠. 세 번째 문제에는 가정 어린이집의 현원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했군요. 사실 평균을 구하는 거면 에버리지를 줬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 지금 sumif와 countif를 줬네요. 이건 뭔 경우냐, 도대체 저희 평균을 구할 때 대부분은 합계가 나온 거를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이 되거든요. 이를테면 점수 계산을 해볼게요. 시험을 5과목을 봤고요. 전체 5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5과목이니까 개수 5로 나눠주면 평균이 얼마예요? 100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평균이라고 하는 에버리지 if를 그냥 주면 너무 간단하니까 약간 꽈서 냈네요. 자, 합계를 의미하는 sum if와 개수를 의미하는 count if 두 개를 줬습니다. 모양새를 좀 볼까요? sum if라고 하는 친구는 이라고 괄호를 열었고요. 조건을 걸어서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 if니까요. 조건 범위, 콤마, 그 조건이 뭐냐면 이라고 조건을 걸고 계산을 해주는 거요. 계산 범위를 잡아주는 게 sum if의 모양입니다. count if는 비슷한 듯 달라요. count if. 이 친구도 역시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를 해볼 수 있는 범위를 잡아주고 조건을 걸어주면 되는데, 그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해두는 그 순간 개수는 바로 구해지기 때문에 따로 계산 범위를 잡아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sum if를 나누기 count if라고 해주시면 계산이 끝나게 될 거예요. 자, 얘를 직접 한다면 sum if 가정어린이집의 현원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가정어린이집이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진 거죠. 그렇다면 분류 중에서 가정인 애들만 쏙쏙 뽑아가지고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비교를 요 전체에서 해주겠다라고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네요. 2의 5번부터 2의 12번까지가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해주는 범위라면 조건은요. 가정이라고 글씨를 직접 쓰셔도 되고요. 가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2의 6번에 들어있죠. 2의 6번이라고 주소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건에 맞는 아이들만 쏙쏙쏙 골랐다면 그 아이들을 계산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현원의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계산 범위는 이 부분을 계산하면 되는 거겠죠. 현원은 H의 5번부터 H의 12번까지 요만큼이 지금 썸이프로 계산해서 나오는 합계의 답입니다. 자, 얘를 나눠준다고요. 나누기 밑에다가 쓸게요. 자, count if라고 하셔서 역시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해주는 범위 2의 5번부터 2의 12번까지 그런데 조건은 뭐라고요? 가정이라고 쓰셔도 되고 2의 6번에 있는 저거랑 똑같은 아이 찾아요 라고 하셔도 된다고요. 여기에서 뒤에 계산 범위는 따로 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괄호를 이렇게 바로 닫아주게 되면 계산이 끝나게 되는 거죠. equal 하셔서 sum if 더블 클릭하면 괄호까지 열립니다. 조건은 비교해 볼 수 있는 범위 이만큼이요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컴마 2의 5번에 가정이라는 게 들어있죠. 직접 여러분이 가정이라고 쓰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컴마 계산하고자 하는 건 현원 요만큼이죠. 범위 잡아주시게 되면 일단 합계는 구해질 거고요. 나누기라고 해서 나눠보도록 할게요. 뭘로요? count 개수를 구할 거예요. if 조건 범위 똑같죠? 2의 5번부터 12번까지 요 동네에서 컴마 가정이라고 하는 글자 2의 5번에도 가정이라는 글자가 있지만 2의 11번에도 가정이라는 글자가 있죠. 2의 11번이나 12번 아무거나 찍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콩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닫고 나오시면 평균이 구해질 겁니다. 평균이 지금 제대로 구해졌는지 확신이 안 서신다면 이 아래쪽에다가 average if로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equal average if. average if도 sum if와 모양새는 똑같습니다. 조건이 맞나 안 맞나 비교해보는 범위 이만큼이요. 가정이라고 하는 아이가 들어있는 이 범위, 컴마 가정이라는 글자 요거요. 컴마 계산해 보는 건 뭐요? 현원에 대한 이야기였죠. 이만큼이요 라고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똑같이 19이라고 나오게 되겠죠. 네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원 합계라고 해서 함수를 dsum 함수를 줬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아까 2번 작업할 때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D가 붙은 아이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고 그 친구들은 범위를 잡을 때 꼭 제목까지 같이 잡아줘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dsum이라고 하는 함수 모양새를 살펴보자면 표 전체의 범위를 잡아주시고 컴마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찾으셔서 조건의 범위를 잡아주셔라.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아이들은 범위 잡아줄 때 꼭 제목도 포함해서 생각하셔야 된다라고요. equal dsum 이라고 이름 주고요. 표 전체의 범위는 제목까지 잡아주라고 했죠. B의 4번부터 잡으셔야 해요. 어디까지요? J의 12번까지요. 라고 범위를 쫙 잡아줬다면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건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원의 합계니까 요 친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전체 범위는 이만큼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몇 번째 있는지 계산해 보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있군요.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아이는 일곱 번째 열에 있어요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조건은 뭐다? 국공립 어린이다. 국공립 어린이라고 하는 건 여기 하나만 보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제목을 포함하셔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2의
4번부터 2에 5번까지 라고 하셔야 답이 나올 겁니다. 얘는요 라고 입력시켜 볼까요? equal the sum. 표 전체요. 관리 코드부터 끝까지 컴마. 몇 번째 열이요? 7번째 열이요. 7이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 아니면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원이라고 하는 제목을 그냥 콩 찍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현원을 클릭하시게 되면 조건은 이라고 해서 국공립이라고 쓰시면 안 된다고 했죠. 제목까지 같이 잡아서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를 잡아주시게 되면 답이 뿅 하고 나오게 될 거예요. 5번 문제는 가장 쉬운 맥스 함수로군요. 가장 많은 현원을 구하세요 라고 했군요. 답을 여기다 낼 거고요. equal max. 범위를 잡아주면 되겠죠. 이만큼 중에서요 라고 하는 현원의 범위를 잡으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마지막 6번 문제를 볼까요? 마지막 6번 문제는 VLOOKUP을 구하는 거군요. H14번 셀에서 선택한 관리 코드에 대한 지역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모양새를 살펴볼게요. equal VLOOKUP 이라고 함수를 시작하면 되겠고요. 내가 도대체 누구를 구하는지를 찍어 주시고 어디서 범위를 쫘라락 잡으셔서 계산하고자 하는 아이가 몇 번째 열에 있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똑같이 일치하는 아이를 잡으려면 옵션 0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문제에 VLOOKUP 이라고 해서 찾아주는 게 H의 14번에 있는 아이를 찾아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누구요? H의 14번이요 라고 컴마 잡아주시면 되겠고 범위를 잡으실 때 문제에 보시면 관리 코드에 대한 지역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 다른 애들은 볼 필요 없이 관리 코드부터 지역까지 요만큼만 보시면 됩니다. 제목은 보시면 안 돼요. 제목은 저희 데이터베이스, dsum, daverage 이런 친구들이 제목을 보는 거고 저희는 제목까지는 잡아주지 않아요. 알맹이들만 요만큼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주소로 따지면 B의 5번부터 D의 12번까지가 범위가 되겠죠. 그렇다면 요 범위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몇 번째에 있나요?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거죠. 몇 번째 열이요? 세 번째 열이요. 컴마.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찾을 때는 옵션 0을 붙여준다 라고 했었습니다. 작업을 해볼게요. equal VLOOKUP 찾는 건 얘입니다요 라고 클릭하셔서 컴마. 관리 코드에 대한 지역이라고 했으니 이만큼이요 라고 범위 잡아주시면 되겠고 컴마. 세 번째 열에 있었죠. 지역이라고 하는 친구는 컴마 완전히 똑같은 아이를 찾아주세요가 0이라고 하는 옵션이라고 했었습니다. 괄호를 닫고 엔터 치시게 되면 답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BB9002라고 하는 친구는 부산이라고 찾아졌는데 정말 그런가요? BB9002는 부산 맞네요. 바꿔볼까요? 관리 코드를 다른 아이 DD라고 바꿔봤더니 대구라고 나오네요. DD라고 하는 친구는 대구 맞죠? 자, 이렇게 해서 함수까지 같이 쫙 풀어봤습니다. 파일을 저장하실 때 경로 맞춰서 이름 1, 2, 3, 4, 5, 6, 7, 8 여러분의 수험번호 맞춰가지고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함수 문제 다시 언급드리지만 어려운 거는 좀 아껴뒀다가 나중에 푸시고요. 쉬운 것부터 먼저 해결하셔서 당황하지 않도록 페이스 조절 잘 하세요. 열공하셔서 다음 달에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